다음 주부터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했지만 증인 채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소식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와 분석해봅니다.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여당은 누구누구, 야당은 누구누구 우선 좀 중요한 인물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여당은 문재인, 전해철 의원 등을 증인석에 세워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공통점이 있죠. 예.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이 유병헌 씨가 노무현 정부 때 2천억 가까운 빚을 탕감받은 의혹이 있다. 아하. 그러려면 노무현 정부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된다. 예. 따라서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을 불러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고요. 예. 이에 맞서서 야당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현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나왔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 배경에는 규제 완화가 있었고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집중됐다라는 이유를 댄 거고요. 예. 박근혜 현 대통령은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것과 같이 이 총체적인 부실의 이 최고 국정 책임자로서 그걸 좀 물어야겠다. 예. 일단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 지금 거론해 주신 분들은 일단 좀 채택되기 다 어려운 분들만 일단 거론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당 야당이 이 사람들만 부르자고 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물론이죠.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증인들은 대체로 어느 선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가 4일 동안 진행되게 돼 있거든요. 예. 좀 추려드리면 1일차에는 사고 원인을 집중적으로 캐게 돼 있고요. 2일차에는 초동 구조 및 대응 부분입니다. 예. 3일차에는 언론 및 수사 부분이고 예. 4일차에 정부 대응 체계 및 사고 간접 원인 예. 이것들을 이 청문 내용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본다면 1일차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청해진 해온 사람들도 당사자가 될 수 있겠고, 그렇죠. 또 어떤 인허가 관련 기관들도 이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해운조합이나 이런 등등. 그렇죠. 예. 그다음에 2일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경이라든지 이런 데가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초동 구조니까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4일차 같은 경우는 정부 대응 체계 및 사고 간접 원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선은 청와대의 순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 3일차 언론 및 수사 부분인데요. 지금 그래서 최재경 사퇴를 했으니까 전이죠. 전 인천지검장. 이런 사람도 증인석에 세워야 된다고 지금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채택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사고와 가까이 있는 해경, 해운조합, 청해진 해운 이런 등등은 여야가 다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거고 네. 안전행정부 이런 데도 아마 공감대가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여당은 문재인, 전해철, 야당은 이명박, 박근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군요. 근데 사실 여나 야나 다 이런 분들이 이 증인석에 설 것이라고 진짜로 기대를 하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핵심은 제가 볼 때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인 것 같습니다. 자, 김기춘 비서실장을 이 증인석에 세울 것이냐 막을 것이냐. 예. 이거를 가지고 지금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좀 단순해서 정리하자면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김기춘 실장 세우고 싶어 하는데 네. 여당은 부담스러우니까 맞불 작전으로 문재인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또 야당은 맞불 작전으로 박근혜 현 대통령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인가요? 좀 여기에는 좀 감정 싸움 양상도 분명히 끼어 있는데요. 예. 자, 이런 것들은 걷어내고 어떤 전략의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개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치고 나온 곳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 인사들을 불러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여기에 맞서서 이제 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을 한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왜 새누리당이 먼저 성공을 하고 나섰는가?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초장부터 김기춘 비서실장의 채택 여부로 이게 쟁점화되어 버리면, 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여론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방어는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어떤 증인들을 부를 것이냐를 가지고 전반적인 포괄적인 공방으로 가버리면, 예. 여론의 관심은 김기춘이라고 한 개인이 아니라 공방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논점 이동이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거론하고 예. 거기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인 채택 공방의 핵심으로 김기춘 실장이 떠오르지 못하게 논점을 이동했다 이 말씀인데. 그런데 김종배 씨 보기에는 정말 이 청문회에서 김기춘 실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할 수는 없죠. 물론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온다고 해서 아까 제가 이제
4일 동안에 캐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언급을 했는데 이걸 전부 다 김기춘 실장을 통해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전혀 아니겠죠. 예, 따라서 당사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내서 그 집중적으로 캐야 되는데 예. 중요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쟁점이 되어 있던 문제가 이 청와대의 어떤 그 컨트롤 타워 기능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 문제도 그냥 허투루 그 흘려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그 책임을 지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어떤 사법적 처벌 문제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정책적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되는 것이고 예. 따라서 거기서 기강이라든지 정책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되는 것인데 예. 결국은 그 정점에는 청와대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의 중심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으니까 예. 이 사람을 안 부를 수가 없다. 야당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아마도 이런 그 입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가족들도 같은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일차 중에서, 그러니까 4일 중에서 맨 마지막 정부의 대응이나 뭐 간접 사고 원인, 네. 요 대목의 쟁점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4일차. 예. 그런데 아무튼 뭐 정치적 공방으로만 흐르게 되면 국정조사는 항상 선거가 없이 끝나잖아요. 네네. 이번 청문회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진실을 밝히는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난번 기관 보고도 상당히 실망감을 줬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전개 양상을 보면 그 이전에 이제 그 여러 차례의 국정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국정조사의 전개 추이하고 지금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리기 코앞까지 증인 채택을 놓고 씨름을 벌이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야 타결을 하고 거기서 핵심 증인은 빠져나가고 예. 그다음에 청문회가 열리면 여기서 사실은 그 증인은 멀뚱히 앉아있고 여야가 서로 공방을 벌이다가 시간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 과연 100% 배제할 수 있을까 좀 예. 우려스러운데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여느 어떤 국정조사 사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발 좀 과거의 어떤 이런 그 구태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그 가족분들께서는 지난번 기관 보고 나서 저희랑 인터뷰하는데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펴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참 실망감 더 이상 주지 말기를 좀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병배 씨였습니다.